안녕하세요. 라일입니다. 오늘은 병원년 띠별 운세, 마지막 영상인 원숭이, 닭띠, 개띠 시간입니다. 병원년도 제가 일간별 운세, 그리고 띠별 운세를 각각 올리고 있습니다. 그럼 내가 어떤 일간인지 일간을 찾아 영상을 듣고 또 내 띠별 운세를 들으면 어느 정도 병원년에는 큰 틀에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겠구나를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듣고 미리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람들마다 띠의 운이 중요할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띠라는 건 내가 태어난 연, 바로 여기에 있는 글자이죠. 사주의 시작점에 있는 글자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 큰 판에서 세세하게 사주의 줄기들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돼지띠는 먹을 복을 타고났다, 용띠나 범띠는 기가 세다, 원숭이띠는 재주가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런 속설들이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해에 그 띠들의 특정 특징들이 있는 것이 맞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글자를 가지고 태어났으니까 그렇게 그 큰 틀에서 띠별 운세를 보시면 돼요. 사주에서 한 해 운세풀이를 할 때는 보는 방법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걸 다 종합해서 풀면 그 해의 운세풀이가 나오는 건데, 그 중에서 띠로는 어떻게 보느냐 하면 바로 이 띠의 글자를 중심으로 한 해에 들어오는 새로운 글자가 어떤 환경을 조성하느냐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 신이라는 글자가 병원년에 우화가 들어오면서 어떤 환경이 될까라는 것을 보는 거죠. 그래서 사주의 구조에 따라서 물론 이런 것들이 결과라든지 과정이 조금씩 다 다를 수는 있지만, 큰 틀에서 내 띠가 병원년에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구나를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원숭이 띠는 이 병원년의 월살의 한 해예요. 월살. 월살이라는 단어를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월살은 한치 앞이 안 보이는 칠흑 같은 어두운 밤에 달빛을 의지해서 걸어가는 상황을 뜻해요. 이렇게 보면 답답하죠? 원숭이띠가 병원년에 답답한 한 해를 보내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 맞죠. 그게 맞는데 의지할 수 있는 달빛이 있는 시기인 거예요. 상황이 어둡고 깊고 답답한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데 이 달빛으로 인해서 나의 처지에 비해 이득이 있는 한 해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가늠하기가 어려운 걸로 원숭이띠들은 좀 힘들 수는 있어요. 근데 만약 이 부분을 직업적으로 우리가 적용을 한다 하면은 우리는 생계 수단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생계 수단. 그래서 직장에서 뭔가의 성과가 잘 안 나는 한 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한 것에 비해서. 밤에 우리가 달빛을 보고 갈 정도면 야근을 한다라는 건데 얼마나 필요한 한 해겠어요. 그리고 또 어두움 속에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남들 모르게 일을 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이 좀 많은 한 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원래 밤에 일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죠. 이런 분들은 원숭이띠라도 크게 어둡다고 어렵다고 느끼지 못할 수 있어요. 원래 그런 형태로 사는 분이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운들도 실제 내가 뭘 쓰고 어떤 형태로 사느냐에 따라 같은 운도 나쁘다라고만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원숭이띠들도 병원년에 결국은 주도권이 없기 때문에 오는 스트레스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주변 상황, 그다음에 환경에 의해서 또는 타인에 의해서 앞서 이런 설명한 것들이 발생을 하면서 또 나름 반사 이익도 보는 거예요. 역시 달빛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타인에 의해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또 다른 타인으로 인한 도움을 받는 거죠. 그래서 생각지도 못한 행운, 혜택 같은 것들이 좀 있을 수 있어요. 상담할 때 좀 이런 경우를 많이 봤어요. 이제 월살이 뜬 운세인데 내가 하는 일이 잘 안 풀리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상속을 받거나 증여를 받게 되는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또는 부모님이 아프셔서 내가 간호도 하고 일을 하는데
아니면 내가 간병 때문에 일을 그만둬서 내 일 자체는 잘 안 풀리고 또 간병도 쉬운 건 아니라서 개인적인 부분도 힘든데 자,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상속이라는 의외의 부가이익이 생기는 거죠. 물론 이제 이런 걸 염두에 두고 뭐 간호나 간병을 시작하진 않잖아요. 돌아가는 시기가 올해가 될지 뭐 병원년 한 해로 끝날지 어쩔지 모르니까. 하지만 이런 월살이 뜬 시기에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상속받으시는 분들도 네, 봤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상속받을 재산이 없다 하더라도 자,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장례식 기간에 이제 부조라는 것을 받게 되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이득. 물론 이것을 이득이라고 보긴 어렵지만 철저하게 뭐 정서적인 거나 감정적인 것을 빼고 그냥 계산을 했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약간의 부가이익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또 뭐 다른 예시를 들면 자기가 수술을 해야 해서 일을 그만두거나 했는데 의외로 보험금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았다거나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반사이익이 생길 수 있는 한 해이다. 그래서 반사이익이라는 것을 제가 좀 설명드렸는데 이런 소득은 다른 뭐 이득이나 좋은 상황에서 오는 밝은 소득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음성적 소득, 네, 다시 말하면 좀 어둠이 있는 소득, 십시일반 걷어서 주는 것. 네. 우리가 십시일반 걷어서 주는 것도 내가 좋은 상황이면 주변에서 이런 행위를 안 하죠. 내가 간병을 해야 하거나 누가 집안에 어르신이 돌아가시거나 또는 내가 아프거나 치료받는 게 뭐 좋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어둠의 길을 걸어가는 것만큼 힘든 일이니까 이제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모금을 해서 도와주는 거죠. 네, 바로 어둡지만 달빛은 떠 있다라는 것.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세한 것은 사주의 구조에 따라 그 어둠이 내 개인사일 수도 있고 직장 관련일 수도 있어요. 둘 다일 수도 있고 또 결과도 다 다를 거고 그렇지만 달빛을 잊지는 않아야 되는 한 해인 거죠. 그래서 중간에 말했듯이 또 내 직업이나 살아가는 형태에 따라서 좋은 운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아직은 일사년인데 미리 이제 영상을 보시고 준비하시는데 참고하시면 네, 좋겠습니다. 자,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다음은 닭띠입니다. 자, 닭띠는 도화살이 있는 네, 한 해예요. 뭐 연살이라고도 해요, 연살. 네. 도화살은 워낙 유명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복숭아도의 꽃화자죠. 그래서 사주에 원래 있는 도화살이랑 운에서 들어오는 도화살은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요. 대부분 알고 계시는 도화의 의미는 이제 홍염살과 오히려 비슷하고 알려진 것과는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도화라는 것은 예쁜 복숭아꽃에 많은 벌이나 나비가 찾아오는 것을 말하는 것은 맞아요. 근데 꽃은 관상용이잖아요. 관상용.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 분위기를 좋게 해주는 것의 일종이니까 서비스적인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닭띠분들은 병오년에 내가 뭔가 누군가에게 서비스를 해주기 위한 몸 단장을 하고 대기하고 있는 상태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주인공들에게 하나의 기쁨을 제공해야 하는 임무를 갖고 있어서 보통 이러면 시중을 드는 닭 이런 모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 우리가 옛날로 치면 시중 드는 사람들은 궁녀나 내간분들이 많았죠. 네. 자, 이런 분들은 내가 모시는 분을 위해 준비를 좀 하고 있어야 하잖아요. 항상 똑같이. 그래서 이런 과정을 겪는 병오년인데 좀 더 설명을 풀어서 하자면 나는 서비스를 주기 위해 몸 단장을 하려고 매번 똑같은 일을 반복해서 나를 단장하고 나의 재능이 눈에 띄기 위한 그런 재능을 갈고 닦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도화살에는 운세를 볼 때 고무신살이라는 것이 같이 따라다녀요. 자, 그러다가 갑자기 궁녀들은 후궁으로 발탁돼서 이제 신분 상승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갑자기 국내에서 주목을 받게 되는 뭐 이런 과정들이 벌어지는 한 해예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있어도 눈에 저절로 띄는 것은 홍염살에 가깝고 자, 도화살은 좀 더 능동적이에요.
그래서 앞서 말했던 이 고무신살이라는 것은 이런 눈에 띄기 위한 행동들을 하려고 같은 일을 여러 번 반복하는 데에서 오는 고통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고통을 바로 고무신살이라고 하죠. 그래서 어느 정도 내 실리를 찾으려고 아부를 좀 하는 시기예요. 웬만한 수모를 좀 감수하면서 가는 한 해이죠. 자, 이런 반복적인 행동들이 지루하잖아요. 네. 하지만 견디면 프로의 버금가는 재능이나 후궁으로 갑자기 발탁되는 상승의 기운을 많이 가지고 있는 시기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이러면 닭띠분들 중에서도 직업이 이제 서비스업, 접객을 많이 하는 분들은 좀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시기인 거죠. 근데 요즘은 내가 기술을 갖고 있어도 영업을 해야지만 일을 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기업에 소속된 기술자라면 아니겠지만 소속이 없는 분들 중에 기술직이다 하더라도 사실상 영업을 가미한 형태라면 직접 고객을 만나서 대면하는 업무, 이런 영업하는 업무, 이런 분들에게 좀 더 유리한 한 해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소속이 있는 대면 업무 하시는 분들은 예를 들어 공무원이신데 동사무소인가요? 아니면 복지센터인가요? 네, 이런 곳에서 이제 대면 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좀 일이 많아지는 시기예요. 그런데 이제 보상은 월급이죠. 이제 월급은 똑같은데 일은 많아지니까 피곤한 대면 업무에 시달리는 거라서 손해보는 느낌을 가질 수 있죠. 하지만 여기에서도 결국 노하우는 생기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도움이 되는 한 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도화살은 이름이 많은데 목욕살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옷을 좀 벗어야 되죠. 옷 벗는 일, 당연히 수술, 건강검진, 시술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 한 해예요. 미리 준비하세요. 그래서 닭띠분들은 성형수술이나 하고 싶다고 생각했던 수술을 이 병원연에 계획해봐도 좋습니다. 그리고 도화살이라는 것이 이성, 성적, 이런 부분에서 신호가 좀 와요. 그래서 평소에는 관심이 없다가 이런 부분에 욕망이 좀 생겨서 일을 그르칠 수 있어요. 그래서 주의가 좀 필요한 한 해예요. 그래서 만약에 병원연에 이런 탈선, 미래 이런 것들을 한다면 병원연에는 밝혀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구성에 따라서 병원연 말이나 이런 것들이 좀 밝혀질 수도 있고 이전에 내가 미래나 탈선했던 게 있다 하면 병원연에 밝혀지기도 할 거예요. 주목을 받으니까 검증에 들어가야겠죠. 원래 궁녀들이 가만히 있다가 후궁으로 발탁이 된다. 예를 들어 내가 어떤 장관으로 발탁이 된다 하면 그 시험대 앞에 쓰잖아요. 그런 것과 같이 검증에 들어가면서 내 과거에 있었던 일들 이런 것들이 다 밝혀질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좀 준비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아직은 을사년인데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을 미리 체크하시고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마지막 개띠의 병원연 운세입니다. 자, 개띠는 이 병원연의 지살에 놓여진 한 해예요. 자, 지살은 큰 틀에서의 이동 변화예요. 역마살하고도 좀 비슷한 뜻을 가졌지만 좀 달라요. 자, 역마살은 내가 주도권이 없이 주변 상황에 따른 변동, 이동, 움직임이라고 하면 이 지살은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개띠들은 병원연에 새로운 것에 대한 시작, 준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병원연에 실행하고자 하는 의지가 많이 생기는 시기입니다. 또 오래된 터전, 오래된 곳에서 이사를 해야겠다라는 결심이나 판단이 설 수도 있고 지금까지 생각만 해오던 일이나 사업 같은 것을 새로 시작하는 기운이 있는 한 해인 거죠. 그래서 병원년 내내 이런 새로운 것들을 만들려는 움직임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일에 가담을 하려고 하는 의지인데 지금 하는 일이 아니더라도 작은 새로운 뭔가라도 자꾸 하려고 명함을 파기도 해요. 자, 이런 게 나의 의지예요. 나의 의지. 그래서 내 주도권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도권이 있어서 좋을 것 같지만
한편 주도권이 내게 있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은 한 해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변에 내 존재를 좀 알리면서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나를 좀 인식시키는 한 해인 거죠. 그래서 내가 많이 알려지고 홍보해야 하는 분야에서는 긍정적인 한 해예요. 근데 도움은 없는 한 해라는 거죠. 그래서 저절로 뭐가 되는 한 해는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주도권을 가졌으면 무조건 다 좋을 것 같지만 이렇게 장단점이 항상 함께 온다라는 거죠. 그럼 내가 주도권을 잃었어 하면 안 좋다고 느낄 수 있지만 주도권을 잃었기 때문에 주변에서의 도움이나 타인의 영향력이 생겨서 긍정적인 부분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개띠들은 내가 주도권이 있기 때문에 일이 많고 저절로 뭐가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뭔가 열심히 하겠죠. 그래서 부지런한 한 해예요. 그래서 보통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이 지살운에 해외 파견 뭐 이런 것들을 신청한다든지 아니면 이동을 위한 뭐 신청을 하려는 마음이 좀 많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현재의 상황에서 벗어나겠다라는 거죠. 만약 내가 이것조차 안 되는 상황이다 하면 먼 거리 여행을 하는 게 좋아요. 움직임이 강한 시기에는 이 먼 거리 여행으로라도 이런 마음을 채워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거는 단순히 국내 여행이 아니라 좀 해외 여행과 같은 아주 먼 거리를 왔다 갔다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직 을사년인데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을 좀 미리 체크하시고 병오년을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띠를 마지막으로 병오년의 띠별 운세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